자, 새해 첫날 시장 분위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진단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 하시죠? 네, 세 분 만나겠습니다. 대우증권 박용호 팀장, JD 인베스트먼트의 윤정도 대표, TNB 투자연구소의 조일교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 시장 상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피는 약세고요. 코스닥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 주요 이슈들 오늘 주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첫날인데 오늘 역시 프로그램 장세에 갇혀 있습니다. 장이 프로그램 매물로 인해서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 차익 잔고 현재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전망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며칠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IPTV라든지 또 신정부 출범 기대감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망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주제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프로그램 매물이 오늘 시장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매수 차익 잔고가 가장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뚜렷하게 매수 주체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프로그램 부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용호 팀장님. 네. 일단 프로그램 매물이 그 사상 최고치를 전년도에 초과를 했는데 올해까지도 아직 그 해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프로그램 매물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막 활성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기타 그 펀드 자금이나 기관의 매수 자금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수급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제한적이나마 프로그램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지는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에 장이 갇혀 있는데 그만큼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큰 손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기계적 매매에 지금 계속 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윤정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의 장세들. 네,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말 장세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그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아주 충분하게 실려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그 물량에 대한 부담 요인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기간 수급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좀 놓고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프로그램 그 물량, 차익 잔고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담 요인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관들의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러운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일교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역시도 제한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옵션 만기일을 전후해서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프로그램 영향력 자체가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옵션 만기일 이후가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시적이고 또 제한적인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월로 보면요, 월 초반 좀 중반도 한 선 정도는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후로 갈수록 이러한 영향력은 좀 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이 수요일이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둘째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 되니까 2월 10일이 되는데요. 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증시 주변 상황들을 듣죠, 박용호 팀장님. 네, 프로그램이 전년도에도요, 네. 상반기엔 약간의 시장에 영향을 미친 이후에 오히려 그 중반기 넘어서는 프로그램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 강한 반등을 보였었는데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 적정한 매수의 그 한정치라든지 규모를 설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프로그램의 용량이 늘어나는 건데 최근에 시장은 수급 상태가 조금 불안하고 아직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을 해보면은 전년도에 6조 5천억 부근에서 추가 그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조금 주저앉고 한 모습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에 유입되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에 어떻게 흡수되는가라고 살펴봐줘야 되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그간 1년 동안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1년간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프로그램 매매의 동향, 차익 잔고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006년 1월 달을 한번 살펴보면은 차익 잔고가 약 4조 5천억 정도 그 2005년도에 넘어왔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 1조 원 가량의 그 물량을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프로그램 물량이 그 시장에 출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1월 달에 프로그램 물량이 출회되면서 시장은 좀 약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에 어떤 큰 변동 요인이 있었다는 것보다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때 그 구간에서는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좀 뜸했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5월 달 이후에 그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시장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 지수는 오히려 반등을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노리는 포인트도 바로 이 부분을 노려야 되지 않겠느냐.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지지 또는 반등을 한다면 그때는 프로그램 매물 영향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상승 추세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고요. 이번에 그 연말에 한번 보면은 2007년 1월에는 차익 잔고가 6조 5천억 원 아직도 그 고점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그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수급 상태가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정부가 그 들어서면서 단기적으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증시의 일부는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매매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 매도에 대해서 지수 조정 우려감이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살펴야 될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이 매물이 시장에서 어떻게 흡수되는가를 살펴봐 줘야 된다. 우리가 외국인들이 10월 달하고 12월 달에 그 일정 부분 매도를 많이 했지만은 12월 연말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나오고 있지 않는 걸 감안을 해보면은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이 지난 연도에 그 서브프라임 우려감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일정 부분 나왔다고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추가 매수가 유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연초 부근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한 걸 조금 유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펀드나 기금의 운영이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해보면 아마 상반기까지는 기금의 순매수자가 조금 좀 그 부진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시장에 흡수되는가 흡수되지 않는가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올해 그 2008년도 1, 4분기 대응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조금 단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윤정도 대표께서는 앞서 네. 이제 기관의 매수 여력이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작년하고의 그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9월과 그리고 12월 그 트리플 위칭 대회를 앞둔 상태에서 사상 최대치의 매수 차익 잔고가 쌓이게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 트리플 위칭 데이를 기준점으로 해서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수급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매수의 기조가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1,400포인트대 지수 형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 여력이 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그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 차익 잔고 부분에 사상 최대치 부분 연동된 부분이 트리플 위칭 데이 만기 전후로 해서 연말까지 대략적으로 차익 쪽과 비차익 쪽에서 1조 6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1조 6천억 원의 매수가 들어옴으로써 시장은 5%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그리고 이제 지난 그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양상을 띠게 됐었죠.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만기를 전후로 해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 월말 폐장일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8천억 수준의 차익 잔고와 그리고 이제 비차익 잔고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시장 지수 자체도 2006년도에 연말에는 이제 5% 상승이 좀 인위적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상승 부분이 다소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다시 표현드린다면은 차익 거래 쪽은 이제 프로그램 자체에서 전체적인 선물 시장이라든가 현물 시장의 흐름을 놓고 이제 흘러나오는 물량이 되겠지만은 비차익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익 범위에 그 접어들어야만 좀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비차익 쪽에 대한 부담 요인은 상대적으로 덜한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익거래 쪽에서 만약에 물량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매수의 기조를 소폭씩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지난 그 12월 말쯤에 돼서
금감원 쪽에서 전체적인 투신권에 대한 권고 사항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줬기 때문에 투신권의 수급이 일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만기일이 이제 도래되고 만기일에 대한 부담 요인도 이제 조금 더 표출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은 전체 글로벌 시장에 맞추어져서 프로그램 물량에 대한 그 충격 흡수 부분은 충분히 기관 쪽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매수로 부담을 좀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조일교 소장님도 이제 제한적인 단기적인 영향이라 그러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프로그램 나오는 게 한 1,800억 정도 되는데요. 합해서요. 근데 지금 지수가 한 2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그런 측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차익 잔고에 비해서 나오는 어떤 수량 자체 지수 대비해서 비교하면 사실 이런 것은 프로그램 영향력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시장 내부의 어떤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제가 또 이런 부분 얘기 드리는 거는 앞서 얘기 드렸지만 배당 매력이 일단은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감안한 차익 펀드 쪽에서 현물에 대한 편입 비중이 80%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또 수준에서 일단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기일 전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수급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어떤 프로그램 그 수준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 그리고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영향력 그런 것들은 작고 크고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지 프로그램 영향력 자체가 매수 차익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다라고 해서 이것 자체가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미국 경제 지표가 나타나는 3월까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옵션 만기일까지는 이런 어떤 그 투자 심리의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영향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만 옵션 만기일 끝나게 되면 또 적절한 수급 주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연초에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보다 굉장히 강했던 적은 굉장히 많았지만 매수가 매도보다 강했던 적은 2005년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1월 효과가 없었던 거는 최근 7년 동안 2003년과 2006년 한 해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반된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프로그램 영향력은 좀 작아질 것이다. 그래서 다시 시장이 재상승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이 과거에는 이 프로그램 매매라든지요, 파생 시장이 이제 이 결제일 근처로 해서 결제일을 기준으로 해서 영향을 미쳤는데 요즘은 뭐 수시로 계속 장에 부담을 주고 혹은 뭐 호재로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파생 시장이 그만큼 커져서 그런 건지 상대적으로 현물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그런 건지 이런 현상들이 왜 원래 이제 선진화되면 이렇게 가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어느 분이 좀 답변해 주시면. 네. 지금 올해도 지금 파생시장의 변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2월 달에 10월 국채 나오고요. 또 5월 달에 주식 선물, 일단은 그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ELW와 예전 어떤 파생시장과 상당히 변화가 많이 심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또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비중도 같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얘기했지만 최근에 지수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현물 시장에 대한 강력한 수급이 어떤 특정한 어떤 기관의 어떤 수급에서 왜곡된 현상으로 계속 오버슈팅 됐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의 수급이 정체가 돼버리면 오히려 평균 이하로 떨어져 버리는 네. 그런 어떤 현물 시장의 어떤 베이스로 봐서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파생 시장의 변화가 있지만 현물 시장의 어떤 구조 자체 또 매수 수채 자체가 지나치게 왜곡된 현상이 이런 부분들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앞서 했지만 워런트 시장의 급격한 팽창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또 새로운 파생 시장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정부 대표님은 이제 기관 매수가 조금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부담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올해 적어도 이제 1, 4분기 상반기 기관들이 좀 주도할 수 있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시장에서 기관들이 주도력을 나타냈던 부분은 2005년도 그리고 2007년도 이렇게 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마다 이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자금 자체를 조금 기관 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좀 전체적으로 만들어놨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정부 들어서게 서면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쪽에도 상당한 관심이 좀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올해
근데 글로벌 증시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국내 증시 역시도 일단 자금 자체는 투신권 쪽으로 많이 몰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은 이제 선진화되는 과정이라고 또 놓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분위기다라고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그 자금 집행 여력이 기관 쪽에서 조금 더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기관화 장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강세장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2004년과 2006년처럼 약세장 속에서 그러니까 점진적인 흐름으로 유지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도 이제 대선이 있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 자체도 중국 쪽에서도 이제 올림픽 효과를 조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세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그 질문 내용 가운데서 만기일에 대한 그 영향력 부분, 그러니까 예전에 대비해서 이제 조금 더 일찍 그 출렁거림이 나타나는 듯한 네. 그런 흐름이 이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심리적인 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뭐 작년이라든가 올해라든가 그리고 2005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시 사상 최대치의 매수 책정과 계속 쌓여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만기일 전에 항상 이제 그 좀 눌림 폭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그것이 예전 비해서 그렇게 월등히 커진 건 아닙니다. 일단 그 일봉 차트를 놓고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지난 2007년도에 이제 그 9월과 12월 달입니다. 근데 이제 그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14일 날이 일단 그 당시에 이제 그 트리플 위칭데이가 됐었죠. 근데 조정폭으로 놓고 본다면은 사실상 그 조정락이 나온 부분은 9월 10일 정도 수준에서 좀 멈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제 매수차익 잔고는 상당히 높게 올려졌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월 13일이 역시 이제 그 만기일이 되는데 그 이전 조정을 놓고 봤을 때는 바닥에서부터 돌려놓은 부분에 대한 조정폭으로 좀 인식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큰 폭의 등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첫 거래일의 프로그램 쪽에 대한 물량 때문에 만기일에 대한 부담 요인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그 학습 효과 2007년 초반에 시장이 좀 급락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학습 효과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눌려주는 부분이지 만기일 영향은 뭐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세 분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그렇다면 채팅방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경희 테스터 전해주시죠. 네, 채팅방에서도 설문조사가 이뤄졌는데요. 프로그램 매물 시장 영향은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단기적 조정이라는 응답이 57.6%, 그리고 영향 없다 7.2%, 지속적 부담 요인이라는 의견이 35.2%로 단기적 조정에 과반수 이상의 힘을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3인 3색 토크 두 번째 주제입니다. 코스닥이 강세죠. 그동안 사실 코스닥 시장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었는데요. 네, 어려웠죠. 예,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의미는 무엇인가?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조일교 소장님께 먼저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의 강세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12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중소형 저퍼주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3월 달까지는 강세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지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부담으로 있어서 뭐 대안 투자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일맥상통하고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IPTV 관련주 투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2007년도 한 해 동안 그 좀 차별화가 생겼던 부분들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해소 과정 자체가 업종별로 그리고 시가총액별로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코스닥 시장이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 상대적 강세 적어도 1, 4분기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1분기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말씀 들었고요. 또 자세한 조금 테마주라든지 이런 건 뒤에 시간이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죠. 박영호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이유로 코스닥이 이렇게 각광받고 있고 어떤 또 테마 종목들이 괜찮아 보입니까? 원래 그 코스닥들이 그 12월 달 중순 지나서는 조금 약세를 보입니다. 네. 그거는 코스닥의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실적을 감안한 그 다음에 배당을 감안한 이런 투자보다는 단기적 그 테마를 일용한 그 매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주주명부에 자기 이름을 등재시키는 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일정 그 우량주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기타 일반 개별주들은 12월 중순 이후에는 좀 약세를 보인 이후에 다시 1월 달에는 조금 반등을 한번 보이면서 시장의 에너지를 한번 타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코스닥이 약간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이러한 것들도 연관이 돼 있지 않나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조일교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지만은 기관들이 프로그램의 대안적인 성격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상당히 유효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대안적 성격을 보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보다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조일구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관들의 대안적 매수 성격이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 전반기보다는 1월 달 후반기에는 아마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연말과 연초가 바뀌면서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코스닥이 그동안 저평가된 상태, 그리고 소외된 상태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은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돼서 상대적으로 급등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테마들이 좀 괜찮아 보입니까? 지금 코스닥 역시 테마주가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테마주들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테마가 연속성으로 이어질 거는 일단은 선거관리 테마주죠. 우리 이명박 대선 당선자의 테마주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하들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올해 좀 약세를 보이겠거니라고 전망들을 하지만은 그래도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체 에너지 쪽들 한번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통신의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통신도 한번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봇하고 이번에 항공우주에 관해서 신정부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일 확률이 높다 하면서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올해 올랐는데 아마 저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테마는 실적이 가시화되는 종목들, 업종들을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올해 단기적인 어떤 수급에 의한 테마, 뉴스에 의한 테마는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말씀드리지만 실적에 의한 테마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일단 통신하고 바이오 쪽을 한번 봐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신 같은 경우에는 올해 광통신이라든지 그리고 통신의 인수합병이라든지 그리고 와이브로 테마라든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올해 설비 투자에 관련돼서 IPTV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통신은 아마 실적과 그 다음에 뉴스가 겸비된 테마가 이어질 확률이 높고요. 바이오 관련주들은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지만은 올해부터는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의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올해는 실적과 그 다음에 테마가 연관될 수 있는 바이오와 통신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테마까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윤정수 대표께서는 이 코스닥 시장의 강세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지수 밴드도 좀 함께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띠는 부분 사실상 최근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오늘 정도의 흐름이라고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표출을 시킨다면은 유가증권 시장은 바닥 대비해서 이제 또 올라오는 속도도 있었고 상당히 좀 탄력을 받았습니다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초순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바닥까지 밀려 내려가고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이제 일단 오늘 기준에서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강세를 띠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왜 밀려 내려갔었는지 그리고 올라가는 이유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일단은 강세의 흐름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워낙 많이 밀려 내려갔었던 부분 그런 부분은 다시 이제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강세를 띨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선행돼야 될 조건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1%대 상승 탄력이 나오는 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이렇게 쭉 놓고 보시게 되면요. NHN이 오늘 4%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NHN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은 11% 정도.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미치는 포인트 기준으로는 대략 7포인트 상승 중에서 3포인트는 NHN이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나머지 절반의 상승 부분은 IPTV 관련해서 재료를 바탕으로 이제 오르고 있는 하나로텔레콤 같은 경우가 시장 지수 견인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반해서 또 LG텔레콤 같은 경우는 또 급락을 연출을 하면서 하나로텔레콤의 상승분을 또 어느 정도는 또 상쇄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올라서는 부분의 흐름 자체는 어떤 코스닥 시장 자체만의 재료 부분을 가지고 올라서는 것은 없다. NHN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낙폭 과대에 대한 그런 흐름일 뿐이지 코스닥 시장의 어떤 특별한 수급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은 코스닥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쭉 밀려 내려왔었는데 11월 달부터 해서 지난 연말까지 해서 계속 밀린 이유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시점 기준 그러니까 11월 달 기준으로 한다면 금감원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투신권 기관들에 대한 매매 행태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조사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권고 조치로 이제 좀 끝나는 그런 흐름으로 연동이 됐었죠. 근데 2005년도에도 똑같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주식 편입 비중이 워낙 높았습니다.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금감원이 전체 시장에 대해서 주식형 펀드의 주식 편입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좀 들어가겠다 이런 것이 2005년 연말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005년 연말 이후 그러니까 2005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1월 달까지 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출회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스몰캡 펀드들의 편입 비중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량 조정 부분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7년도에 그러한 그 부담 요인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이 12월 들어서 상당히 코스닥 시장에서 안 좋아졌었고 그래서 12월 달에 유가증권 시장의 반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추가적인 하락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좀 살아나 준다면 조금 더 코스닥 시장은 탄력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다만 기관 수급이 여기서 멈춰지게 된다면요. 오늘 반등은 기술적 반등에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기관 수급 여력을 꾸준하게 확인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네, 조일 교수님께서도 이제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우량 중소형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이렇게 관심 테마를 압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주를 올해 좋게 보셨는데 연초에 지금 이제 새 정부가 통신 요 인하를 뭐 상대적으로 압박하면서 좀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조금 그 얘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오늘만 상대적으로 그래서보다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7일부터 시작해서 28일, 29일, 3일 연속, 오늘까지 2일까지 3일 연속 강세를 보였고 수급도 완전히 틀립니다.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에는 지금 3일 연속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아직 코스닥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제가 올해 코스닥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초에 상당히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에서 그 IT 쪽의 그 계열사들에 대한 성장 동력을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께서 최근에 밝혔던 부분처럼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어떤 정책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설비 투자를 좀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뭐 기존에 뭐 NHN이나 인터넷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저는 이런 어떤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IT 계열의 그 부품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올해는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있지만요. 거래소 쪽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은 퍼 자체가 저퍼 종목들이 그나마 그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그 시장에서 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HTS를 보면 거래소 쪽의 저퍼 종목과 코스닥 쪽의 저퍼 종목을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코스닥 쪽의 저퍼 종목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도 차별화가 됐지만 시장 내에서 퍼 쪽으로도 상당히 크게 차별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코스닥 시장은 제가 말씀 780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부품주들을 좀 관심을 보셔야 되고요. 이제 통신 얘기 좀 들어가겠는데 지금 그 이명박 당선자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통신에 대한 추가 20% 할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 관련주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막내 할인과 또 요금 인하를 했기 때문에요. 그럼 또 한 번은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설비 투자했던 비용까지도 줄여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가닥은 잡지 않고지만 이러한 경쟁이 이전에 어떤 정부의 일방적인 어떤 그 인하 요구가 아니라 시장에서 어떤 경쟁을 어떤 붙이는 그런 인하, 자유로운 인하, 시장 경쟁을 통한 인하를 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오늘도 IPTV 관련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무선통신, 그러니까 이동통화 쪽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IPTV 컨텐츠 관련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낫겠고 나중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좀 어떤
가닥을 잡히면 그때 이동 통신주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통신주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채팅방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펼치고 계시는지 채팅방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희 제스터. 네, 채팅방에서도 두 번의 설문이 진행이 됐는데요. 코스닥 상대적 강세 이유는? 이라는 질문과 코스닥 강세가 언제까지 갈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코스닥 상대적 강세 이유는?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단기 테마주 강세 라는 의견이 56.7%로 과반수를 넘었고요. 차별화 해소 과정 22.3% 그리고 프로그램 영향 때문이라는 응답이 21%였습니다. 두 번째 설문도 진행이 됐는데요. 코스닥 강세가 그러면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1, 4분기 정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57.4%였고 연간 상승 기조 유지가 전망된다는 의견이 23.9% 그리고 지금이 최고 상승기다라는 의견이 18.8%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말일 날 밀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 우리가 좀 부담은 가지고 출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23포인트까지 생각보다 많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마지막 마무리 전략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조일교 소장님부터요.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네. 거래소 쪽은 만기일 전, 만기일 후로 나눠서 만기일 전에는 프로그램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으나 만기일 이후에는 다시 한번 지수의 재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만기일 전에는 마지노선을 1850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1850 이하권에서는 매수 영역으로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그 구간 동안은 코스닥 쪽에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3월 달에 미국 경제 지표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2000과 1800선의 박스권 장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0 돌파 시조가 나올 수는 있을지라도 그렇게 크게 상승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3월 이후에 경제 지표를 보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3월 달까지는 2000선 돌파 시도가 나오는 선이 좀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박영호 팀장께서도 이번 전략 세워주시죠. 네. 사실 그 2007년도 하반기에는 지수가 좀 반등할 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뭐 프로그램 매물보다는 기관들의 매수세 그리고 시장의 어떤 반응을 보고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반등하는 듯한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아무래도 그 상반기 이는 약간의 그 단기적인 그 변동성, 박스권을 보일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일단 시장의 추세를 이번 주 정도는 한번 지켜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것들은 좀 짧게 배틀을 짧게 갖고 가시고서 시장의 추세를 보고 만약에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에 흡수되면서 지지를 받거나 반등할 때 그때 매수 전환 해도 크게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윤정주 대표님, 마무리 1분 전략이요? 예, 일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전략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쪽 일봉 차트 놓고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국면에서 코스닥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바닥권에 아직까지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부분도 12월 달 이후부터 해서는 기관들의 펀드 조정, 펀드 금액 조정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밀려 내려온 폭이 상당히 크죠. 바닥 대비해서 이제 2% 정도 수준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연동되는 폭이 NHN 같은 경우가 이제 7% 가까운 반등, 지수 포인트로 잡는다면은 20포인트 반등에 NHN이 차지하는 비중이 5포인트 이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NHN은 이제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그런 부분보다도 똑같이 11월 달부터 해서 밀려 내려왔던 구간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안 좋았었죠. 그 이후에 밀려 내려왔던 구간에 있어서는 12월 달 전체적으로 기관 수급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12월 달 기준에서 기관 수급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아직까지는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반등에 있어서 조금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국한시키고 여기서 이제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좀 개선되는 폭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 좀 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일단은 관망 쪽으로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눌리면 저점 편입의 기회로 이렇게 설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좀 묻습니다. 지금 네. 코스닥 전체적인 어떤 밴드 자체를 850으로 잡아놨습니다.
윤종 대표께서. 네, 예. 근데 850을 잡아놨다면은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기간을 보고 고점을 잡는 거죠? 기존에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먼저 연간인가요? 예, 연간이죠. 연간으로 이제 그렇습니까? 코스피 지수에 대한 연간 부분도 있고 코스피 지수에 그 정도의 이제 강도가 뜨게 된다면은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금감원 쪽에서의 펀드 운영 실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한 달 내내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은 사실상 연간 단위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금감원 쪽에서의 어떤 그 권고 조치 사항에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라면은 이제 좀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다. 근데 그것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압축될 따름이지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까지 연동될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 기간 수급 변화를 먼저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일 교수장께서는 앞서 780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건 또 연간인가요? 연간 아닙니다. 저는 3월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 850이라고 얘기 드리면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전략 자체를 구체적으로 가질 수 없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3인 3색 토크 함께 해봤고요. 네. 지금까지 대우증권 박용호 팀장, 제이드 인베스트먼트의 윤정두 대표, TMB 투자연구소의 조일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